카노피, 그러니까 하늘 지붕을 둘러놓고 그 밑에 땅에서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왕과 영주들이 권력을 나눠 갖는 그런 이중 구조죠. 그게 중세.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중 나선형이죠. 하나는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뭐냐? 내 눈알, 내 관점, 내 생각, 내 느낌 거기에 충실하자.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것만 알면은 사회가 무너지니까 진실 존중이라는 것을 하나의 공통 지평으로 삼는다. 진실 존중이란 공통 지평 위에 각자가 자기의 눈알, 자기의 머리,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자. 그게 르네상스 철학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을 때 아벤둥, 닐링 다운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의 영적인 체험.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이죠. 이 두 개가 엮여요. 서로 밀접하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현대 문명을 빚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고전, 중세, 현대가 그냥 무슨 뭐 왕조라든지 이런 거에서 구별한 게 아니라 정신의 지표로 구별을 했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서양에서 만들어진 시대 구분을 함부로 그 서양 것들이 뭐 지들 동네 거 정리했지 하고 함부로 내다버리질 못하는 거야. 그걸 내다버리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신의 지표에 의한 시대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일어난 일은 뭐냐. 서양과 상관없이 우린 적당히 왕조 중심으로 나누다가 그 다음에 일본 거 본따 갖고 갑자기 근세라 그러고 근세란 용어는 서양에서는 없어요. 그렇게 그런 의미로 안 쓰여. 일본에서 또 일본사에서 한국사에서 사용되는 근세란 의미로는 안 써요. 한국사 일본사 보면 내심 깔려 있는 건 마르크스주의예요. 마르크스주의가 뭐냐면 야, 현대 문명 별거야? 현대 문명 별거야? 그거 자본주의야, 시장이야. 그거 비슷한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근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근세. 그 다음에 저기 우리도 이제 개항했잖아. 개항한서부터 1945년까지 거긴 근대. 1945년 이후 그건 현대. 서양사에서는 안 그래요. 현대가 14세기에 시작돼요. 왜냐면 르네상스 정신과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이 그때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현대야. 600년 동안. 그러면 1945년 이후에 특이한 현대인데 이건 뭐라 그러냐. 그건 지금 시대라 그래요. 현대의 한 부분으로서. 서양 시대 구분에서는 컨템퍼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발달된 세계사 시대 구분을 내다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전부 보면은 어떤 큰 사상적 흐름을 대변하고 그 사상적인 그 탑을 세워서 시대를 구별한 거예요. 그 탑을 중심으로. 그 갖다 버릴 수가 없지. 함부로 못 갖다 버려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이 만든 시대 구분, 그걸 짝퉁 표절한 한국사 전공자들이 만든 시대 구분은 굉장히 천박하죠. 없어. 사상적 흐름이 없잖아. 사상적 구분이 없잖아. 여기에는 시대를 구분하는데. 그러면 한국사를 어떻게 세계사랑 보편 차원에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게 그 문맥을 맞출 거냐. 그 뿌리는 의외로 11,700년 전 완신세 시작까지 올라가야 된다. 왜냐? 여기는 한국사를 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유라시아 온대벨트에서 가장 늦게 농업을 시작한 데예요. 그 미련에서? 야만이야? 야만은 맞죠. 근데 미련은 아니에요. 무지하게 지능적 야만이에요. 미련은 아니야. 왜 그러냐? 밀보리는 30일 이내에 한 달 이내에 비가 100mm 이상 오면 죽습니다. 뿌리가 썩어서. 여기는 6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가 90일 동안 비가 900mm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밀보리는 대개 6월 말서부터 9월 말까지 여기가 900mm 쏟아져요, 비가. 그러니까 여기는
6월 말 그러니까 저거 뭐죠? 그 장마 진입하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돼. 특별한 조생종이어야 돼요. 그 종자 개량이 일어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져요. 그리고 동시에 혹독한 겨울을 살아내서 아주 추울 때 파릇파릇하고 보리싹, 밀싹이 올라와야 돼. 내한종이어야 돼요. 밀보리가 내한 조생이 있질 않으면 여기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몬산토를 넘어서는 엄청난 종자 개량이에요. 당시로 보면. 그거가 일어날 때까지 농사를 못 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쌀도 여기 5월 달에 물 얼마나 차요. 찬물에서 자랄 수 있어야 되고 서리가 오기 전에 걷어야 돼요. 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한 조생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기 벼농사 못 져요. 대대적으로. 예, 못 짓습니다. 쌀에 대해서도 종자 개량이 있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늦어진 거야. 지금 특히 이제 추운 지방들이 그런데 러시아 쪽 혹은 미국의 아이오와 이런 데서 겨울밀 많이 지어요. 그러면 우리 겨울밀 생각하고 우리 밀 생각하고 그거 그럼 6월 말이면 추수하겠네. 천만에 그 사람들은 9월 10월에 추수합니다. 왜냐? 미리 추수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종자 개량이 안 일어난 거예요. 충분히 여름 햇볕 다 받으면서 충분히 자라라 이거요. 내가 왜 미리 추수하냐 이거지. 그 사람들 왜 겨울밀을 왜 짓는데? 그 봄에 그 표토층 쓸려 나가는 걸 막잖아요. 미리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보리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북미의 겨울밀, 겨울보리는 우리랑 달라요. 추수 시기가. 걔들은 가을에 추수해요. 똑같아. 그냥 봄밀, 봄보리랑 같아요. 추수 시기는. 나 우리나라에서 농업연구소에서 이런 거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 나 돈이 없고 난 거기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 유전체 연구도 못하고 그 우리 밀이 어디서 우리 밀과 비슷한 종자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는 멀리서 온 게 아니요. 멀리서 와서 만주에서 씨앗 들고 왔으면 그 지대에서 굶어 죽었어요. 거기는 추수 시기가 우리랑 달라. 당군 할아버지 멀리서 온 분은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마 할머니 대신에 나섰을 거야. 종자 개량 이런 건 여성들이에요 보통. 당군 할머니 대신에 할아버지가 앞장서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사장이요. 당군 할아버지는 제가 보기엔. 예. 이 지역 출신의 바지사장이에요. 뒤에 할머니가 있다고. 자 어쨌거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사랑 우리랑 이래서 다르다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세계사와 한국사를 통일된 패러다임을 못 놔요. 오히려 달라. 왜 달라? 야 니들이 받들어 모시는 그 시초로 받들어 모시는 거기 레반트지요. 거기 그 메소포타미아 그 시리아 여기는 10,000년 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우리는 3,500년 전에 지었어. 거기는 10,000년 전에 그 석기 써가면서 석기를 특별하게 개조해서 농사 짓다가 한 4,000년 전부터 거기는 청동기 했잖아. 우리는 농사를 3,500년 전에 지으면서 동시에 청동기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석기를 써서 농사를 지은 신석기 혁명, 신석기 농업혁명이라는 게 우리는 없어. 그 너희는 농사 그렇게 짓기 시작하면서 바로 신석기 만만토 들어갔잖아. 고대 제국 만들어지기 전까지 몇 천 년, 4, 5천 년을 신석기 만만토로 사는 거 아니야. 그 아까 카텔 회욕 이런 집 짓고 너희가 그거 살을 때 우리는 사후체로 살면서 용감무쌍하게 사후체 폭력만 했었어. 너희는 제노사이드 게임을 4,000년 했지. 우리는 사후체 야만부족 폭력을 그동안 4,000년 한 거야. 좀 폭력이 달라. 이쪽이 훨씬 더 인간적이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폭력에 시달려 갖고 고대 제국 으스스한 이런 고대 제국 그런 거 만들었잖아. 우리는 우리는 사후체 폭력 다음에 바로 농사 짓자마자 우리도 살벌하게 폭력했지. 근데 우리는 그 짧아. 고대 제국 같은 거 안 만들고 우리는 그냥 만만투했어. 제국 없는 만만투야. 그러다가 하도 그게 서로 잡아 죽이기 싫으니까 일부 남정네들은 여성 조금 데리고 갈똥말똥하고 남정네 중심으로 일본 가서 일본의 야요이 정복해갖고 거기 일본 국민 형성해 버렸네. 한 2300년 전에서 1700년 전 사이에. 야요이지. 조몽 전복해서.
우리는 너희의 신석기 농업도 건너뛰었어. 너희의 고대 제국도 건너뛰었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압축 만만투하다가 그거 한 1500년 하다가 바로 우리는 너희의 중세왕국 비슷한 걸 만들기 시작해.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중세왕국이 한 600년 지나니까 BC 7세기, BC 6세기가 되니까 세계 최고의 종교로 하늘을 두른 거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종교. 우리가 구할 수 있던. 그게 뭐냐? 대승화음이요. 대승화음 플러스 선불교. 대승화음을 중시하는 선불교.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즉 우리가 아무리 늦게 잡아도 원효 의상 통일신라부터는 우리가 이중구조잖아요. 하늘은 땅은 왕과 호족과 귀족과 상류층이 다스리고 하늘에는 종교 자비와 평등을 이렇게 얘기하는 개인을 얘기하는 인간 보편성을 얘기하는 종교가 하늘 덮개를 이루고 있는 이 이중구조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거의 비슷한 거라 서양과. 서양에서 유럽에서 이중구조가 히포에 아거스틴이 있으니까 5, 6세기거든요. 우리가 6, 7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오다가 퍽 하고 서유럽과 같은 레벨로 들어간 게 6, 7세기란 말이에요. 6세기쯤엔 서유럽과 같아져요. 근데 서유럽보다 훨씬 더 안정돼 있지. 그래서 6세기서부터 혹은 0세기부터 1세기부터 치면은 거의 2000년을 단 왕조 세계로 끝내버리잖아. 신라, 고려, 조선. 그러면서 내내 중국에 대한 그 정체성 게임 펼치고 대륙에 대한 역사를 완신세의 시작점까지 끌고 올라가면 한국사와 서양사의 차이점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서양에서 정립된 세계사와 한국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차이점이 밝혀졌으니까 연결이 오히려 돼요.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완신세 사어체가 서양에서 보통 이제 유라시아 온데벨트에서는 보통 한 8,000년 전에 끝납니다. 완신세 사어체가. 빨리 끝나면 만 년 전에 끝나고. 근데 우리는 3,500년 전에 끝나. 우리는 4,500년이나 더 완신세 사어체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야 우리는 농경으로 튀어드는데 그때는 이미 신석기 농경도 아니고 청동기 뭐 철기 다 합친 농경으로 튀어드는 거고 얘들은 처음에 완신세 사업체 끝내놓고 그 다음에 신석기 농경하는데 신석기가 만만투고 그 너무 서로 잡아 죽이기 싫으니까 한 6,000년 전, 5,000년 전쯤에는 고대 제국으로 들어가고 고대 제국 얘들 들어갔을 때 우리는 계속 사어체로 사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3,500년 전까지. 쉽게 말하자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튀어나올 때까지 혹은 호모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쓰던 무렵까지 우리는 사어체로 산 거야. 호모의 오디세이 일리아드가 3,000년 전이거든요. 우리는 3,500년 전까지 사어체로 사니까. 모세가 튀어나온 게 3,200년 전쯤으로 보거든요. 우리 3,500년 전까지 사어체로 사니까 거의 그 무렵까지 우린 그냥 용감무쌍한 그 수렵 어로 채취로 살면서 그냥 내 사냥터에서 옆에 마을로 만나면 죽이고 뭐 이런 그 사어체 폭력다운 사어체 사람들 특유의 사랑과 질투와 폭력과 희생과 용감과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기질이 다르지.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사어체는 10,000년 전에 잊어먹었어. 그리고 나서 바로 농사 짓다 보니까 바로 아까 신석기 만만토 들어가는 거예요. 저 끔찍한. 그거 한 2, 3천 년 살다 보니까 도저히 신석기 만만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절대 황제인지 뭐 천자인지 뭔가를 모시고서 그냥 다 납작 엎드려서 벌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석기 만만토와 고대 제국이 만들어낸 그 인간 정신을 규정하는 그 머리의 족쇄,
영혼의 족쇄. 그게 지금도 남아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이 저렇게 지지고 볶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쇄를 물려받은 게 그래서 풀어갖고 쓴 게 그리스 로마고 그걸 더 풀어서 나긋나긋하게 만드는 게 서유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는 아예 그 족쇄가 없어 처음부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짧아. 그리고 신석기 정도가 아니라 서로 잡아 죽일 땐 청동기랑 철기로 잡아 죽인 거예요. 너무 잡아 죽이기 싫으니까 일부는 튀어갖고 내가 왜 우리 동네에서 잡아 죽이냐 옆 동네 건너가서 잡아 죽이지. 그래서 야외에 정복을 했는데 야외에 정복하다 보니까 둘 잡아 죽이고 현지 사람이랑 잘 결합한 집단이 최고야. 그게 야마토 정신 아니에요. 대화, 그랜드 피스, 그레이트 피스, 커다란 평화. 그게 그 무렵 나오거든. 야외의 정복 시대 때 나오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다이와 야마토예요. 야마토. 야마토 정신이 그때 나온다고. 야마토라고 읽고 다이와라고 쓰죠. 그러니까 큰 대자에 평화할 때 왔자. 그레이트 피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그 비교적 짧은 거예요. 그 신석기 만만.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지중해 쪽 그 서양 쪽 역사를 보시라고. 신석기 만만투에서부터 고전을 해갖고 중세 그 이중구조까지 이룰 때에 걸린 시간이 신석기 만만투가 8,000년 전에 9,000년 전에 시작하니까 그 지역이 9,000년 전에 시작해서 1,500년 전에야 중세로 가니까 이게 7,500년이 걸린 거 아니에요. 7,500년을 그렇게 치고받으면서 중세로 안정화됐는데 우리는 사어체를 내리끌다가 3,500년 전에 2,000년을 치고받은 다음에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세 국가가 된 거야. 서양으로 치면 중세 국가고 저는 그걸 이중구조 전통 국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7,500년이죠. 7,500년. 9,000년 전에 시작해서 1,500년 전까지면 7,500년을 치고받고 거기서 얼마나 깊은 그 트라우마가 어떤 흔적들이 박혀져 있겠어요. 그 문화 안쪽에. 그 집단 정신, 집단 얼 안에. 우리는 그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죠. 야, 그렇습니다. 야, 그게 이제 한국사에 얽힌 저는 이제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리해서 말을 하면 최근 극빈기에 한대산림 레피기아에 진입을 한 거죠. 한 22,000년 전쯤, 25,000년 전쯤에. 그때는 이제 활 같은 게 없었고 투창이니까 주무기가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집중력과 순간승부 이런 거에 강해야지.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리고 이게 사어체가 여기가 산들, 강, 뻘, 바다야. 5개가 엮여 있어요. 수계를 따라서 서로 주고받아. 바다 쪽에 생선과 소금을 받고 산에서 나는 모피하고 약재를 주고. 그러니까 태백 정선의 집단과 강화 김포의 집단이 이렇게 교류를 한다고요. 이 당시의 종교는 생태계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화 김포는 용왕을 모시고 태백전선은 산신을 모시겠지. 근데 물건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종교가 달라도 잡아 죽이질 않게 되죠. 그래서 종교적 관용이 필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노하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산세가 막 얽혀 있고 그러니까 토박이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인구 대체가 불가능해요. 인구 대체라는 건 바깥에서 어떤 우월한 집단이 들어와서 현지인을 싹 쓸어버리고 사는 거, 그걸 인구 대체라는데 여기는 인구 대체가 불가능하고 축적형이야. 바깥에서 들어오더라도 뭔가 자기가 내놓고 기여할 게 있어야 그래도 먹어주고 밥을 빌어 먹어요. 그래서 이제 토박이가 돼가는 거지. 그러니까 축적형이에요. 여기는 2만 한 5천 년 축적 항아리예요. 예를 들어서 5, 6세기에 앵글로색슨이 덴마크 아래에 있는 앵글로삭소니아 지방에서부터 저기로 갔는데 영국으로 갔는데 만약에 그때 한반도가 뭐 안 알려져 있는데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반도 오면 살아났을 것 같아요? 못 살아나요? 그 다음에 16세기에 메이플라워 타고서 저기 갔잖아. 메이플라워 탄 사람들이 한반도에 오면은 농사 제대로 짓고 살아났을 것 같아요? 못 살아나요. 여기에 맞는 노하우가 있어요. 한국에는.
그 아주 세세한 노하우를 모르면 여기서 못 살아났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한국은 3,500년 전까지 완신세 사업체로 산 거예요. 빙하가 녹고 나서 약 8,000년을 7,000년이 아니라 8,000년을 완신세 사업체로 살았어요. 남들은 빙하 녹고 나서 완신세 사업체로 산 기간이 1,000년에서 2,000년밖에 안 돼요. 유라시아 온대벨트가. 그리고 한국인 안에는 그 완신세 사업체 그 아주 푸릇푸릇하고 그 풍요로운 그 환경 속에서 굉장히 사나우면서도 솔직하고 통찰력 있고 여러 가지 그 세세한 노하우를 잔뜩 익혀야만 하는 그 완신세 사업체의 기질이 배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는 고대 제국 고전 시대 없이 압축 만만투를 1500년에서 2000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중구조 전통국가로 들어간 거예요. 한 6세기경에. 그 이중구조 전통국가가 서양의 중세랑 같아요. 그게 전통국가예요. 이중구조예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 중세 무렵에 거의 같은 레벨에 왔구나. 혹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종교적인 깊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같은 레벨에 왔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참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특이함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뭐 유전자에 뭐 아주 성스러운 게 박혀 있다 이런 착각은 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